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약초산업학회 이사장 조우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약초관리사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초를 즐기려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심 속에 시멘트 구조물이 점령하여서 필딩 숲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도시인들이 삭막함과 각박함에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산업전선에서 지친 몸과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지쳐있는 몸을 달래주기 위해서 자연 속 산이나 들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그리워하고 찾아다니는 자연을 저 같음도 주말만 되면 어디로 나들이를 가고 하는데요.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은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그만큼 소중하고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약간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은 다 똑같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기나긴 인생 항로에서도 자연 속에서 친화적인 자연 속에서 쉬어가고 또 쉼을 하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적당한 휴식이 필요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생하는 야생 민속 식물은요, 우리에게 휴식과 건강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민속 식물이라는 것은 역사와 숨결을 같이 해온 약용 식물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토종 식물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자생식물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외래종 식물들이 씨앗 같은 것이 넘어와서 우리 한반도에 우리 땅에 씨앗이 떨어져서 발화가 되면 그건 자생식물이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온 민속식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속식물 생산자 협회라는 것도 농림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속식물이 그만큼 기여도가 크고 소중한 자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물고 뜯고 하는 경쟁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데도 더욱 어려움이 많아지고 또 눈치를 보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본인의 존재감은 이루어져 가고 또 굴욕과 치욕을 참아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이 좌절감과 실망의 고삐를 마시고 또 괴롭고 허무하고 혼자 외톨이 된 것처럼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괴감에 빠져서 혼자 스스로가 자기를 또 좌절시키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방식의 이유가 다 있듯이 저도 또한 사는 방식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건강하고 멋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연에 접근하여 가지고 또 시야를 넓게 보는 것입니다. 심신이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리며 삶의 채찍질이라도 하듯이 자연에 대한 그리움은 더해갑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이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것은 또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자연 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은 더욱 위대하고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늘 지구를 오염시키고 또 삭막하게 또 훼손시키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 죄의식 같은 삶에서 자연을 깃털처럼 부드러운 눈빛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대하고 폭력 있는 지혜를 배우면 자연의 섭리를 깨우칠 것입니다. 자연은 절대 이율 배반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연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더 높이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더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자연은 더욱 우리에게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서 수많은 식물들이 무관심 속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져가는 식물들을 우리가 잘 앞으로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임무다. 이 자연은 절대 우리가 사용하고 버려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잠깐 빌려서 쓰고 후손들에게 주고 가야 되는 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인류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처해져 있는 경우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환경들을 우리 스스로가 더 지키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속 식물의 잠재력을 잘 발굴하고 보존하여서 가꾸면 그 식물은 우리에게 그만큼 역할을 더 해줄 것이다, 이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안에서 키우기 좋은 약초를 활용한 또 작품으로 연결시켜서 키우기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돌에서는, 이 작품에서는 지금 보면 물영석이라고 할 수 있는 형상의 돌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일반 분에다가 심어서 약초를 키우는 방법을 떠나서 이제는 좀 수준 있고 난이도가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삭막한 도심 속에 이런 작품들이 돈을 들여서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버려지는 산업 쓰레기 같은 거를 활용을 해도 세상에, 지구상에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돌의 형상은 물형석이라고도 하고 입석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 위에 있는 이 형상이 그 아래에 무슨 먹이를 찾아서 낚기 위한 이런 비상을 하기 위한 자세로 보여지는 저런 독수리 같은 형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돌에다가 풍란이라든가 여기 도깨비 고사리라든가 이런 항암 효과가 굉장히 좋은 식물들, 약초들을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보고 듣고 만지고 즐기며 느끼는 작품으로 연결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 돌의 형태가 편안해 보이는 또 경석, 석부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돌은 그냥 어떻게 보면 단평석으로 봐도 되고 경석으로 봐도 되는 돌입니다. 그래서 경석이, 이 경이 또 좀 많이 있어서 경석으로 보기가 좋은 돌입니다. 이 앞에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렵초라는 약초입니다. 털 우단 이렵 이렇게 부르는 약초인데요. 그 이렵초하고 쇠뿔석이라는 약초를 선정해서 심었고, 우리가 매스컴 같은 데에서도 많이 보고 들으셨을 걸로 봐집니다. 여기 이쪽에 심어져 있는 거는 바위손, 부초손이라고 하는 약초입니다. 이 모두가 지금은 항암 효과가 굉장히 좋은 식물입니다. 이런 식물들을 꽃이 없어서 또 화려하지는 않은 반면에 우리 건강에는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이런 식물을 분에다 놓고 키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품화해서 집에다 몇 점 놓고 키우면 힐링하는 데도 굉장히 좋고 우리 건강에도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식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에도 보면 효능에서도 보면 신장염이라든가 요로결석이라든가 혈뇨, 기관지염 이런 데 굉장히 좋은 약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약초 관리사분들이 이런 것을 잘 선별해서
산업화시키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돌 같은 경우에는 원산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기상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부처손, 바위손 이렇게 부르는 약초하고 비슷한 이건 개부처손이라는 약초입니다. 역시 항염 치유 효과 내지 항암 효과가 많은 식물입니다. 이런 식물들을 우리가 잘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집에서 붓는다고 보면 우선 기를 받는데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분에다가 심어서 키우는 거하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키우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식물들은 분갈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양 자체를 굉장히 신경을 써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쓰는 소재 토양은 토탄이라는 식재를 써서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식물 중에는 알칼리성 식물이 있을까 하면 또 산성 식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양 자체도 산성 토양이냐 알칼리성 토양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워서 식물을 키우신다고 보면 집안에서 건강한 약초와 같이 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호수석, 이거는 돌 하나가 무슨 작은 웅덩이 같은 호수가 있는 듯한 형상의 돌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이끼 연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끼 연출 같은 반면에 저쪽 그 양치륙과 고사리 종류입니다. 고사리 종류. 저쪽 가해 식물이 고사리 종류고 이쪽에 있는 식물이 또 그 부처손, 바위손 이런 식물인데요. 역시 이런 식물들도 작품에서 많은 식물이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그 감각적으로도 자꾸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게 연출이 가능한 식물들이다. 그리고 고사리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그냥 일반 나물로 먹고 제사상에 올라오고 또 무슨 그 국 같은 데에도 넣어서 먹는 이런 식물로들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고사리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런 상록으로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사리과 종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런 종류들도 약초 관리사들이 좀 선별을 해서 산업화시킬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효능에는 항암 효과 또 항염 효과 이쪽으로 굉장히 좋은 식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굴석이라고 하면 어느 그 동굴을 닮은 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무슨 들짐승들이 산짐승들이 들어가서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이런 돌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돌에다가 우리 고급 약초들을 연출을 해서 집에서 키우기만 해도 약이 되는 약초, 이런 식물들은 실질적으로 항암 효과가 굉장히 좋은 식물들입니다. 중국 같은 데서도 이런 식물들을 조그마한 통에다가 차로 만들어서 일엽초차라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시 이런 식물들은 전국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무분별한 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단일엽 한 가지만 가지고도 굉장히 멋스러운 작품을 만들어서 키울 수가 있고요. 항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지혈 효과가 또 굉장히 좋은 식물입니다. 우리가 이 상처가 났을 때 저 포자 붙어 있는 이파리를 갖다가 문지르면 바로 지혈이 될 정도로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다. 우리가 장기 같은데 염증 내지 무슨 이런 상처 같은 게 있다고 봤을 때 치유 효과가 물론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질, 이질, 토열 이런 쪽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식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품목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연출이 가능하니까 저런 식물들을 분에다가는 저런 절대 예쁜 모습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작품을 만들어 연출을 한번 즐겨보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산경 석부작. 원산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렇게 민둥 산을 닮은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돌 자체가 수석으로 볼 수 있는 돌들은 아니고요. 어디 계곡이라든가 산 밑달 같은 데 가서도 얼마든지 주워다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돌입니다. 우리 심지어는 아파트 같은 데 버려진 그 화단 같은 데에서 주워다가 만들어도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심어지는 식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탄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활용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토탄을 구할 수가 없다 싶으면 부엽토 같은 걸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는 우선 관상 가치가 굉장히 좋은 자금우라는 약초를 선정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 관상 가치가 얼마만큼 좋으냐면 이렇게 빨갛게 달린 열매가 내년에 이게 작년에 달린 열매입니다만은 올 봄에 꽃이 피고 파랗게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약초들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어서 집안에서 키운다고 보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효능에서는 우리가 기침, 기관지, 이 목계통에 굉장히 좋고요. 신장염에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분들한테 저걸 전초를 달여서 차로 마셔도 좋고 탕약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물들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약초 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수경석 석부작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산수경석 석부작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산을 닮았다 해서 산수경석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수석에서도 돌의 명칭을 산수경 이렇게 부르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돌단풍이라든가 또 우리 철쭉계통 식물이라든가 창포라든가 좀 누운 향나무라든가 이런 식물을 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해서 이것은 뭐 한 20년이 넘은 작품입니다만은 이런 식물들을 우리가 집에서 관리를 잘 하고 본다고 보면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경석, 우리가 경석이라고 하면 어느 이런 좋은 경을 닮은 돌, 또 경이 참 좋은 돌 이런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무쌍하게 생겨 있는 돌, 이런 돌에는 우리가 이런 돌을 경석이라고도 하고 또 물론 이 하나로 보면 입석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이라든가 산행 같은 걸 다니다가 보면 여기에 있는 식물들은 많이 다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봐집니다. 이런 식물들은 말발돌이라는 약초입니다. 아주 척박한 곳에서도 자생하는데 잘 적응하고 또 습지, 물기가 많은 곳에서도 나름 잘 적응하면서 사는 식물들입니다. 이런 식물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봐집니다. 물론 이 주변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 그 자금우라든가 애기 자금우라든가 뭐 이렵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이 공생하게 해놨고 또 저쪽 가해 같은 경우에는 부처손이라는 약재 또 개부처손이라는 약재를 같이 심어서 연출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말발두리 같은 식물들이 산에서는 너무 보잘것없는 식물놀이가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앞으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에서 이런 걸 키우신다고 보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너무 클 것이고 소중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피부질환 환자분들이라든가 아토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집에서 키운다고 보면 그거에 대한 치유 효과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봐집니다. 여기에서도 나와 있듯이 피부질환, 아토피, 또 소변 분리 이쪽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말발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부작 분경과 연출 이걸 이제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서
이건 100% 우리나라 약초로만 이루어져 있는 분경이다, 석부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연출을 해서 베란다 같은 데에 잘 놓고 키우신다고 보면 말 그대로 치유센터가 될 수도 있고 힐링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좋은 약초 정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조경뿐만이 아니라 가정집 같은 데라든가 옥상 같은 걸 공용으로 같이 쓸 수 있는 분들은 옥상 같은 데에도 텃밭 같은 것을 외래 식물로만 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일회성으로 한번 뽑아내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런 고급 약초들을 심어서 해놓는다고 보면 우리나라 식물들은 특유의 그 장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강한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번식력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심어도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원산경 석부작, 여기도 개부처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이거는 원산경 그 하나의 산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도 역시 이 철쭉과 백두산 쌀이 철쭉하고 밑에 지프 식물로는 저 붓꽃하고 개부초손이라는 식물을 같이 연출을 해놓은 식물들입니다. 이런 식물들로 심어서 해놓으면 자 보고 듣고 만지고 먹으며 느끼는 이런 오감 체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약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약초 중에서도 개부초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항암 효과가 굉장히 좋은 식물이다. 저런 식물들은 우리가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쟤를 채취해서 말렸다가 우리가 차로 드신다든가 또 약재로 탕약으로 만들어서 드신다든가 또 가루를 내서 환을 만들어 환으로 드신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탑석입니다. 탑석. 이 탑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탑을 닮았다 해서 탑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아까와는 달리 여기에 붙어져 있는 이 식물이 산이렵초라는 식물입니다. 산이렵. 산에서 사는 이렵초인데 이 이렵초 역시 항암 효과가 굉장히 좋은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을 우리가 집안에서 조그마한 분에다가 키우는 것보다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키운다고 보면 앞으로 훨씬 더 좋은 볼거리도 되고 또 건강에 기여하는 식물들도 좋을 것이다 봐지고 얘가 또 자연에서 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우리한테 훨씬 더 싱그럽게 클 것이다, 커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자금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금우는 우선 직일자라고도 부르고요, 외각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땅속 줄기에서 뻗어나가는데 이 땅속 줄기에서 뻗어나가는 줄기가 우리가 집에서 심을 때는 이 수간부 피복이 한쪽에는 붙어 있고 한쪽에는 떨어지게 이렇게 해서 딸깍딸깍 분질러서 분에다가 심어준다고 보면 부정화가 옆에서 많이 나와서 아주 분 속에서도 굉장히 근실하게 아주 다박하게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이런 식물들이 그 산호수하고도 좀 비슷하게 생겨서 또 한간에서는 산호수라는 이야기들도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자구무, 애기 자구무 확연하게 틀리고 또 관상 가치도 굉장히 좋은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을 애기 자구무 같은 것은 다년생이고 상목으로서 또 가을에 단풍이 아주 예쁘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을 우리가 분뿐이 아니라 아까 같은 작품으로 연출을 해서 즐긴다고 하면 훨씬 좋은 볼거리로 만들어서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효능에서도 보면 호흡기 질환과 순환계 또 신장 이쪽에 굉장히 좋습니다. 간염 같은 데도 굉장히 치유 효과가 좋고요. 특히 고혈압, 기관지염, 담, 토열, 해수, 천식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효능이 좋은 식물입니다. 자구무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구무하고 이 자구무하고는 많이 틀리죠. 이 자구무가 바로 애기
자그무라는 식물입니다. 이 자그무는 높이가 다 큰 식물이에요. 이렇게 작은 식물임에도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한다. 그래서 이 시각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데도 큰 기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 밑에도 보면 그 콩짜개를 밑에 지피식물로서 연출을 했는데요. 얘를 이만큼만 가지고 집에서 내가 키우고 즐기고 하면서 약재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얘를 1cm 정도만 남겨놓고 다 잘라서 말렸다가 약재로 쓰게 되면 또 새싹이 나와서 커지는 것들이 얘보다도 훨씬 멋스럽고 고급지게 커지고 또 생동감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에서는 단엽 처리를 한다라고 또 표현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단엽 처리하는 식물들도 분재라든가 야생초라든가 얻은 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커서 너무러지는 것도 모양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정비해주고 정리해서 잘 키워준다고 보면 훨씬 더 멋진 작품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하고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섬경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바닷속에 떠 있는 섬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가격진산 단 한 가지 가지고 이런 연출을 해서 집안에서 본다고 보면 힐링하는 데에서도 우선 시각적인 면에서도 또 약성이 있는 식물로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을 것이다 봐지고, 우선 무엇보다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 데는 기를 받기 위해서 식물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각적인 효과도 상당히 좋아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물들을 만병초라든가 또 화려한 꽃이 있는 이런 다른 식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런 것을 보고 참고해서 연출을 해보시고 또 섬경 같은 거를 많이 집에서 좀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약초를 집안에서 키우기 식물 작품으로 연결성을 가지고 해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